자, 4x4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오르는 가운데 있었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상지건설이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지금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오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4x4가 연속적으로 점상과 함께 상한가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상지건설이 상한가 풀리니까 이제 이 다음은 4x4다 하면서 토론방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력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광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능하면 차트 분석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을 좀 배제하고 어디서 매물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지금 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주문을 외치면서 가는 건 옳지 못해요. 이런 게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는 거죠. 좋은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이제 시장에서 앞에 있던 일봉상의 매물대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4x4 종목이 과거에 여기서 쌍고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x4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저렇게 크게 오를 만한 주식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걸 일단 떼놓고 얘기하자는 거죠. 뭐 미래가치나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정치 테마주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심리적인 어떤 매물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보통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매물대를 기본적으로 체크해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리예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이런 차트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급하게 올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폭락을 단 하루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럼 분봉으로 이제 보죠. 자, 분봉을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을 하면 세력들이 여기서 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올린 다음에 추세를 상승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x4를 제가 봤는데 전혀 세력들이 매수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차트는 뭐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루해져요.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런 V자 반등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고 또 큰 슈팅이 없으니까 지루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 불안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팔았던 물량들을 보면 뭐 세력이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포 심리가 작용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공포를 느끼냐면 올라갈 때 공포를 느껴요? 아니요, 전혀 느끼지 않아요. 내려갈 때 공포를 느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고 또 지지선 지켜줄 것처럼 하면서 또 이탈해서 하락하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그만한 봉들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 누군가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겠죠. 예, 세력들이 조금씩 받았을 가능성이 전 있어 보여요. 고점에서부터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 많이 구경하기 힘들다니까요. 고점에서부터 하루 만에 마이너스 38%가 하락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오른 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지건설도 반토막 났잖아요, 이틀 만에. 그래서 오른 수치가 크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 한 번의 V자 반등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38%를 하루 종일 매도해서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이제 어디서 정확하게 멈췄냐? 지지선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기도 하겠지만 뭐 4x4가 현재 하한가가 풀려서 시간 외에서는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르면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사라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차트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리하면 지금 지지선 가운데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세력들이 막 힘차게 매도하는 그런 그림은 보이지 않고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높은 확률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재료가 소멸되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지진 수해 복구주 막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수해가
났다가 복구가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뉴스에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죠. 이제 복구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자연재해 있을 때도 산불이 크게 났을 때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전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오르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발성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재료라면 다시 이제 수직 하강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료 중에 어떤 재료가 괜찮냐면 당장 매출은 나오지 않아도 미래지향적인 재료가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앞으로는 매출이 늘어날 거야. 회사가 성장할 거야. 회사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미래지향적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도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판단했을 때 4x4 포함해서 뭐 AI라든지 그쵸? 이런 재료는 여전히 좀 괜찮다는 거죠. 한국이 특히나 AI 쪽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에서 기대감이 중요한 거니까 재료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제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또 세력들이 많이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장점, 긍정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상지건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치주에서 약간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이 이렇게 다시 오르게 되면 그때 분위기가 또 한 번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야, 다시 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지건설이 어떻게 움직여주냐.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죠. 이 종목의 움직임이 앞으로 이런 대선 테마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마칠게요.